안녕하세요, 유정성입니다. 오늘은 그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그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은 이렇게 실용주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고요. 책 제목이 거꾸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한 권 만약 개발자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한 10년 전쯤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제가 이 책이 나온 게 2006년 1월 20일인데요. 아마도 2006년하고 2009년 사이에 샀을 테니까 10년 이상은 된 것 같고, 제가 책을 여러 번 봐서 이 책을 이렇게 책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1인 장업을 해가지고 개발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 실용주의 프로그래머에 있는 책 내용을 제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클린 코드라는 책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클린 코드나 또는 이런 리팩토링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스 코드를 깔끔하고 예쁘게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마음껏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프로젝트에는 이제 데드라인도 있고, 제 마음대로 그런 작업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으면 또 상급 관리자한테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혼자 진행하는 제 오롯한 저만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마음껏 실컷 꿈과 이상을 다 펼쳐가지고 최대한 클린 코드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소스 코드를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려고 몇 시간이라는 시간도 막 마음껏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마 개발을 하는 같은 개발자분들은 그런 회사 프로젝트가 좀 지저분하고 소스 코드가 지저분하고 이럴 때 고치고 싶은, 리팩토링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퇴근 이후에 하시는 개인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클린 코드로 작성해보고 리팩토링 해보면서 이렇게 그 욕망을 표출하시면 자기한테 이제 깨끗한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자기만의 제품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 개발자들 분들이 이제 개발 관련된 책들을 읽으실 때는 그냥 기술적인 서적, 기술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또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런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책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요. 이 책은 그런 기술서라기보다는 좀 어떤 철학, 개발하는 실용주의, 마치 그 철학의 실용주의라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고 해가지고 개발 철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기술적인 부분들이 목마르고 필요하셔가지고 공부를 막 하셔야 되는 그런 뭐 1년차에서 3년차 개발자분들이라면 좀 권해드리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한 3년 정도 이제 개발 일을 해서 일하는데 여유도 좀 생기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파악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 게 없다 하시면 제가 볼 때 실력 향상이 좀 뭔가 벽에 부딪혀 있고 가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보는데 그렇게 흥미가 안 땡긴다 하시면 이 실용주의 프로그램은 좀 옛날 책이긴 한데요. 찾아서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보신다 그러면 실력이 한 단계 점프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또 개발에 대해서 이 책이 처음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막 적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도 한번 솟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책에서 제가 이 책 내용 전체를 소개해드리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20분 안에 동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책 첫 부분에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차트가 있어서 제가 이 챕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자분들 실용 이런
그 기술서만 읽었던 분들한테는 이런 책을 한번 처음으로 읽기에는 책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얇아요. 코드 컴플리트 같은 굉장히 두꺼운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보다는 이런 얇은 책으로 한번 첫 책을 그런 개발 컨셉에 대한 첫 책을 시작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권해드리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엔트로피라는 장이고요. 소프트웨어 엔트로피. 소프트웨어 개발은 거의 모든 물리 법칙에서 제외되지만 물리 법칙에 뭐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건 아니죠.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엔트로피가 이 물리 법칙의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의 무질서한 정도를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다. 안 됐지만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다.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죠.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때 프로그래머들은 이를 소프트웨어의 부패라고 일컫는다. 소프트웨어가 부패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심리학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소다. 설사 팀이 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프로젝트의 심리학은 매우 미묘한 문제일 수 있다. 최고의 계획, 최고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프로젝트는 그 생애 동안 몰락하고 썩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무질서로 향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용케 훌륭하게 끝나는 프로젝트도 있다. 무엇이 다른가? 도심에서 어떤 건물은 아름답고 깨끗한 반면 다른 건물은 썩어가는 유령성 같다. 왜? 깨끗하고 온전하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부서지고 황폐한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금세 바뀌어버리는 이유는 뭘까? 도시 부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유인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번역도 굉장히 깔끔하죠. 번역도 굉장히 이게 원본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굉장히 번역도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깨진 창문. 오랜 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된 창문 하나가 거주자들에게 버려진 느낌을 스며들게 한다. 당국자들이 그 건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느낌 말이다. 그래서 다른 창문이 하나 더 깨진다. 사람들은 이제 어지르기 시작한다. 낙서가 등장한다.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시작된다. 꽤 짧은 시간 안에 소유주가 그걸 고치려는 의지를 넘어설 정도로 건물이 손상되고 결국 버려진 느낌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깨진 창문 이론은 뉴욕과 다른 주요 도시 경찰들에게 큰일을 막기 위해 조그만 것들을 엄중 단속해야겠다는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정말 그렇게 된다. 깨진 창문, 낙서, 기타 작은 위반 행위를 잘 단속했더니 중범죄가 줄었다. 깨진 창문을 내버려 두지 말라. 깨진 창문, 나쁜 설계, 잘못된 결정, 혹은 형편없는 코드를 고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마라. 발견하자마자 바로 고쳐라. 적절히 고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판자로 덮는 것만이라도 하라. 불쾌한 코드를 추석 처리하거나 아직 구현되지 않았음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가짜 데이터로 대처해 놓거나 하라.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면 급속도로 썩어가니까요.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하고 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완벽하게 고치려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방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죠. 너무 바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최소한 이런 포스트잇이라도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다는 것 자체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리고 손상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발견하자마자 바로 고쳐라.
적절히 고칠 시간이 충분히 않다면 판자로도 덮는 것만이라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기능하는 시스템들이 일단 창문이 깨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소프트웨어의 부패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겠지만 방치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부패를 더 가속시킨다. 여러분은 어쩌면 주변을 돌아다니며 프로젝트의 깨진 유리를 전부 청소할 만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쓰레기통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이다. 엔트로피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불 끄기. 이와 대조적인 이야기이지만 앤디가 아는 사람 중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집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값을 매길 수 없는 골동품과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거실 벽난로에 너무 가깝게 드리워진 테피스트리에 불이 붙었다. 이 테피스트리는 벽에 거는 섬유예술 작품이라고 하네요. 사태를 수습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불이 한창 번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은 그대로 놔둔 채로 멈춰섰다. 크고 더러운 소방 호스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정문과 불의 진원지 사이에 있는 매트를 굴려 마느라고. 그들은 카펫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분명 꽤나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깨진 창문 하나는 조약한 설계의 코드, 형편없는 경영상의 결정, 이런 거죠. 프로젝트 기간 동안 팀이 동고동락해야 하는 것들인데 내리막길로 가는 첫걸음이고, 깨진 창문이 꽤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나머지 코드가 전부 쓰레기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라는 사고로 빠져들기 너무도 쉽다. 이 시점까지 프로젝트가 괜찮았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깨진 창문 이론이 나온 최초의 실험에서는 버려진 자동차 한 대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하지만 창문 딱 하나가 깨지자 몇 시간 만에 자동차 내부는 도둑질을 당했고 차체는 뒤집혀졌다. 같은 맥락에서 코드가 청순할 정도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잘 설계되었으며 우아한 그런 프로젝트팀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아마도 아까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확률이 높다. 비록 불길이 일어날지라도 데드라인, 출하 날짜, 시사회 데모 같은 거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이 되는 것만은 피하려 한다. 이렇게 제가 실용주의 프로그램에서 한 챕터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 어떤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써야 된다, MVC는 어떤 거다, 그리고 Vue.js를 사용하는 법, 이런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개발해 나가는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실용주의라는 철학이죠. 그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이 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이 정도 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게 재밌는 이야기들, 이제 우화 같은 게 곁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책도 아주 빨리 볼 수 있고 책을 읽고 나면 느끼고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방금 그 깨진 유리창 이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소스 코드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일으켜서 제가 1인 작업을 해서 제 프로젝트를 혼자 운영할 수 있는데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소스 코드가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제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심리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서 하더라도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증가된 엔트로피가 보이면 또 엔트로피 수치를 낮춥니다. 소스 코드를 분해하고 중복을 없애고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죠.
그렇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기업 단위의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한 10여 년 전에 보고 많이 실천을 해서 제 개인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쓰는 게 철학적으로 팀장님이라든지 대표이사님하고 공유가 돼야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시간에 취미로 코딩을 많이 짰는데요. 점심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새로운 코드 짜기보다는 그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점심시간에 쓰거나 그리고 회사 일하면서 좀 남는 시간들에 회사 코드도 리팩토링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코드가 깨끗하면 또 제가 회사 일을 하는 것도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리팩토링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훈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썼었고요. 이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는 이제 클린 코드 책하고는 달리 그런 리팩토링 부분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리팩토링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하고 중간에 또 리팩토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전체 그 코드 작성 클린 코드 책하고는 다르게 이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 코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클린 코드 책을 보면 그 리팩토링에 대해서는 체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제가 소프트웨어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장이 이제 돌멩이 스프와 삶은 개구리, 적당히 괜찮은 소프트웨어, 지식 포트폴리오, 소통하라, 중복의 해악, 직교성, 가역성, 예강탄, 프로토타입과 포스트잇, 도메인 언어 추정, 일반 텍스트의 힘, 조개놀이가 이제 쉘 게임인데 번역이 그렇죠. 파워 에디팅, 그냥 쉘 게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소스 코드 관리, 디버깅, 텍스트 처리, 코드 생성기, 계약에 의한 설계. 이 계약에 의한 설계 이게 이제 또 계약 주도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죠. 죽은 프로그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근적 프로그래밍. 리소스 사용의 균형, 결합도 줄이기와 디미터 법칙, 메타 프로그래밍, 시간적 결합, 단지 비율 분야, 칠판, 우연에 맡기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속도, 리팩토링도 이제 한 테스트 다루는 거죠.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 사악한 마법사.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꽤 많은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구렁텅이, 불가능한 퍼즐 풀기,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맹서의 함정, 동그라미와 화살표. 설계, 이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이제 설계 이야기인데요. UML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명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실용주의의 팁, 유비쿼터스 자동화, 가차 없는 테스트, 결국은 모두 글쓰기, 위대한 유산, 오만과 편견,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책이라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하는 도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